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관심은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쏠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브리핑이 진행된 국회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이승환 기자, 주식 양도세 기준을 일단은 더 논의를 하겠다는 게 오늘 결론인 거죠? 네, 이 문제를 두고 오늘 당정이 처음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건데요. 조금 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바꿔서 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걸 원래대로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는데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금 피하려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거란 건데 실제 당일 주가가 빠지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여기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고 14만 명이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의원과 시민단체 의견을 두루 들어서 오늘 전달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지난 4일 정청래 대표가 첫 지시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여러 안을 만들라고도 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 공개적으로 50억 원으로 그냥 둬야 한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고요. 또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와 주가 하락과의 연관성이 분명치 않다거나 이미 당정 협의를 마쳐 발표된 정부안을 여론이 나쁘다고 뒤집는 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에 부정적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이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11월 국회 처리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더 토의하고 주가와 여론 추이도 살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어떤 게 논의가 됐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 큰 틀에서 마무리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도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먼저 순직 해병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한 정황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 보좌관은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장관의 지시였다는 물증과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3년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수색작전을 재촉하고 안전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빨강색 추리닝 복장만 강조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러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과정에 보고서를 6번이나 수정한 이유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연락해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지휘책임 관련자, 즉 임 전 사단장은 수사가 아닌 징계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같은 압박을 했던 겁니다. 수사단장의 수첩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단장이 장관의 지시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던 증거를 제시하자 그 부분에 한해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보좌관의 집요하고 구체적인 압박의 배경에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물증과 진술이 나오면서 외압의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있을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한 달째 조사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는 건데 법원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지도 관심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11일 다시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3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또 불출석할 경우 한 달째 조사에도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19일로 정해진 만큼 계속되는 재판 거부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골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골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절차를 검토할지 아니면 곧바로 골석 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늘리려고 한 정황이 담긴 미국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를 다시 내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전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관세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 take care of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e pay for their military. We pay for everything they have to pay.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국방비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이란 제목의 미국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국방비를 3.8% 수준으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역시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었습니다. 또 해당 문건에는 대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를 공개 지지하도록 압박하려 했던 정황도 담겼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이 안보 이슈와 연계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도 협상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슈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명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비용은 더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공개 지지하란 겁니다. 미국 측은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안보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